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변호사 차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듣고 나시면 나의 상식 레벨이 또 업그레이드 됐구나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오늘 주제는 부도수표, bad check, bounce check라고 하죠. 미국 사회에서 흔히 뭐 물건을 사고 그 대금 또는 서비스를 받은 대가로 체크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죠. 뭐 크레딧 카드도 체크로, 요즘은 뭐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페이하는 시스템들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비즈니스 관계 또는 개인 관계에서 체크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크를 발행을 했는데 그 받은 채권자가 은행에 디파짓을 하고 이제 입금이 되어야 이제 그게 끝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보통의 경우 insufficient fund나 뭐 어카운트 클로즈가 됐거나 또는 스탑 페이먼트나 뭐 이런 이유로 페이가 안 되고 체크가 다시 반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리턴 체크라 그러는데, 그 insufficient return 체크를 받게 되면 이 채권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뭐 몇천 불, 뭐 만 불, 이만 불 이런 체크를 받아서 디파짓을 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뭐 그 버젯에 맞게 해야 될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게 바운스가 났으니 뭐 은행에서 바운스 체크에 대한 뭐 은행 피도 내야 될 것이고, 또 이 돈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무작정 전화해서 달라, 편지 써서 달라, 찾아가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막 달라, 이거 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여기 그 미국에서는 그 페어 컬렉션 액트라고 이 연방법이 있고, 또 각 주마다 또 주법이 있는데, 이 채권 추심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아주 강력하게 제재하는 그런 그 제약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채권 추심을 함부로 하다가 오히려 상대방한테 이제 harassment이나 그다음에 그 Fair Collection Act 위반 행위로 맞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그 맞고소가 굉장히 타격이 커요. 그런 상황들이 입증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가 보통 배체크를 받게 되면, 배체크는 민사상의 소송도 가능하지만 형사처벌도 또 따를 수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각 시리 정부나 카운티 정부에 보면 이 바운스 체크를 관리하는 그런 그 검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걸 뭐 배책 레스티튜션 프로그램이라 그러는데, 배책을 많이 남발하면 그 신용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특별히 다루기 위해서 각 카운티 정부에서 그 배책 레스티튜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배책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신고를 해서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에서 또 그 체크 원금을 또 받아주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나, 뭐 또 굉장히 그 고의적으로 배책을 발행을 했다라는 뭐 증거가 있다 그러면 이제 형사적으로 소송도 하고 고소도 하고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민사적으로는 소송을 해서 그 체크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배체크는 조금 특별하게 다뤄서 그냥 소송을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바로 소송 시작하기 전에 그 내용 증명, 여기 디맨드 레터라 그러는데, 내용 증명을 certified mail로 꼭 보내서 usually 30일의 기간을 줍니다. 이 30일 안에 이 원금과 그다음에 은행 그 차지된 fee와 그다음에 그 certified mail로 보낸 그런 cost들, 이런 것들을 30일 안에 해결을 해라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 증명 보내고 나서도 이제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그 카운티 배책 프로그램에다가 이걸 신고할 수 있어요. 책 카피하고 이런 걸 신고하실 수가 있는데, 형사적인 처벌을 하기 위해서 카운티 정부에 신고하는 그런 내용은 조금 이따가 뒤에서 다뤄보기로 하고요. 우선 민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고, 내용 증명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데, 소송을 하기 전에 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좀 있어요.
이 민사 소송이라 하더라도 고의성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민사적인 사기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경우에 형사적으로 또 사기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형사적으로 사기가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최고 징역형까지도, 뭐 최고 1년형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만약에 고의성이 입증이 된다면 굉장히 큰 처벌이 따라올 수 있으니까 배책, 그 체크를 함부로 남발해서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도 마찬가지로 민사적인 사기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어, 원금 외에, 원금과 그 커스트 외에 그 퓨너립 데미지라 그래가지고, 그 원금의 통상적으로 3배 이상의 벌금을 물을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퓨너립 데미지도 받고, 또 형사적으로도 아직 안 끝났죠. 형사적으로도 또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민사와 형사 2개 다 걸린 거예요. 이 부도수표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민사든 형사든 그 사기 혐의로 고의성을 인정받으려면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쉽지 않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 체크 발행을 당일날 체크를 발행해서 당일날 디파짓 할 것을 예상을 하잖아요. 만약 오늘 내가 체크를 뭐 1,000불을 써서 체크 오늘 날짜로 써서 상대방한테 이제 전달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제 디파짓을 했겠죠. 근데 바운스가 났어요. 그러면 이 체크를 쓸 때 그 체크를 쓰는 사람이 자기 잔고에 뭐 금액이 밸런스가 얼마나 있는지 알잖아요, 보통. 근데 1,000불이 안 되는데 내 잔고에 뭐 한 500불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라든지 뭐 그런 경우인데, 알고 있으면서도 1,000불짜리 체크를 썼다. 그러면 이제 사기가 인정이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가. 그런데 사기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들은 뭐 오늘 날짜에 썼다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전달하면서 이거 일주일 후에 디파짓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디파짓 하기로 이제 합의를 봤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디파짓 했는데 은행 잔고가 없어서 리턴됐다. 이건 사기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체크 날짜를 아예 포스트 데이리 체크로 쓰는 경우가 있죠. 한 달 후 날짜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일주일 후 날짜를 쓴다든지, 그때 디파짓 해주시오 하고 그 날짜에 디파짓을 했는데 이제 바운스가 났다. 이것도 사기 혐의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체크를 쓰고 나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스탑 페이먼을 한 경우에도 사기는 아니고요. 나중에 그게 정당한 이유인지 아닌지는 뭐 법원에서 밝혀야 되겠죠. 하지만 이유가 있다, 그래서 스탑 페이먼 한 경우는 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사적으로 사기 행위를 입증하려면 그 체크 발행한 사람이 그 체크를 발행하는 그 당시에 당일 날짜에 체크를 발행을 해야 하며, 그 당일에 분명히 은행 어카운트가 이거를 커버할 만한 어마운트가 밸런스가 없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사기 혐의도 얼마든지 입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사적인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보통 뭐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주에서 또는 대부분의 카운티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배책 restitution 프로그램에서 배책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이제 기관이 있는데, 거기다가 고소장을 접수를 하면 거기서 조사를 하고 인베스티게이션을 하죠. 이게 정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를 이제 그쪽에서 조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의적인 바운스가 아, 그게 입증이 가능하다 싶으면 이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그 프로그램 그 디파트먼트에서는 그 체크를 발행한 사람한테 노티스를 보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 서먼을 보내서 출두 명령서도 보내고, 출두 명령서를 보내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 물론 금액에 따라서 이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고의로 체크를 발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을 또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그 프로그램 디파트먼트에서는 분명히 또 형사적으로 고발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 형사적으로 고발을 받기 전에 그런 이제 소환장을 받거나 어떤 노티스를 받게 되면 직접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소환장 받은 그 날짜에 이제 찾아가셔서
사실은 이러이러하고 이건 내가 갚으려 했는데 뭐 상황이 이렇게 돼서 못 갚았을 뿐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다. 지금이라도 갚겠다. 그리고 갚으면 됩니다. 그리고 갚게 되면 이제 뭐 형사적인 고발은 따로 하지 않는데, 이게 다분히 너무 고의적이다. 은행 어카운트에 뭐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10,000불짜리, 100,000불짜리, 뭐, 뭐 100,000불짜리 이런 체크를 끊어서 발행했다 그러면 그건 뭐 봐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거기 나와 있는 체크에 발행된 그 어마운트 원금을 지불을 하고, 그러면 이제 형사처벌은 면할 수가 있겠는데, 그 외에도 뭐 내가 포스트에이리 책을 썼다든지 아니면 체크 디파짓 하는 날짜를 어 일주일이나 한 달 뒤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든지, 뭐 이러한 정황적인 상황이 이제 상황적인 이제 증거가 이제 있다면 그걸 이제 피력을 해서 검사나 거기 담당자를 이해시키면, 아 이거는 형사는 아니고 민사밖에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케이스가 드랍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소환장이 날라오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단 원금은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고의성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이건 고의성이 다분하다 싶으면 형사고발도 가능하니까. 형사고발은 아까 뭐라 그랬죠? 최고 1년 징역형까지도 받으실 수 있어요. 굉장히 큰 겁니다. 부도수표는 그래서 위험하니까 그런 내용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 5가지 정도의 조건, 엘러멘트들이 충족돼야만 형사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냥 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다르니까, 민사적으로 사기가 입증됐다 하더라도 형사적으로는 아닐 수 있고, 반대로 형사적으로 사기 입증을 했지만 민사적으로는 또 사기 혐의가 입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사적으로 사기가 입증이 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죠. 당일날 쓴 책이어야 되고, 포스트데일리 책이나 스탑페이먼이나 그 디파짓 날을 연기해달라고 합의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민사적으로도 사기 혐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당일 체크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형사적으로는 조금 다른데, 뭐 배책 프로그램 그 디파먼에다가 일단 고발을 하고 나서 그 고발을 6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그걸 또 고발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크를 받은 날 디파짓해서 바운스가 난 날로부터 6개월 120일 이내에 고소장을 접수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체크의 용도가 뭐 종업원 임금이나 뭐 융자 같은 거 페이먼, 리페이먼이나 크레딧 카드, 또 렌트 페이먼, 뭐 이런 거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물건, 제품, 서비스 이런 거를 받은 대가로 체크를 썼으면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임금, 융자, 크레딧 카드, 렌트 페이먼 이런 거 썼다가 바운스 났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요거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크의 사인이나 금액, 날짜 이런 것들이 뭐 고친 흔적이나 훼손된 흔적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조작을 했다든지 뭐 이런 흔적이 있으면 안 돼요. 원본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지, 이게 조작의 흔적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서 부도가 처리가 난 다음에는 필히 서면으로 상대방한테 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맨드 레터를 보내셔야 됩니다. 디맨드 레터를 보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든 뭐 민사처벌이든 일단 시작이 디맨드 레터부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민사소송인 경우에는 뭐 내용 증명 굳이 보내지 않고도 바로 소송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만, 소송 전에 프리리퀴짓이라 그래가지고 꼭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그런 캐러고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배책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버먼트 상대로 클레임하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배책은 민사든 형사든 소송을 하기 전에 꼭 디맨드 레터를 먼저 보내서 소송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거를 법원에 보여줘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쨌든 형사적인 사기가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이 일단 민사적으로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데미지가 발생한 거니까 고발을 했는데 프로그램 디파트먼트에서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디스미스를 시키더라도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그 금액을 다 받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들어간 비용도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민사적인 사기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뭐 퓨너립 데미지로 뭐 2배, 3배 정도, 법원이 그거는 재량이 있으니까 법원이 판단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배책이 우리 뭐 흔히 체크 쓰고 바운스 나고 뭐 또 나중에 갚으면 되지 뭐 이렇게 뭐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부도수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부도수표가 어떻게 발생하고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부도수표 발행했다고 해가지고 형사적인 책임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셨을 거예요. 뭐 여기저기 뭐 많이는 들어봤겠죠. 체크가 바운스 나면 어떻게 하고. 근데 사실 나한테 직접 닥치면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으면 아마도 이제 개념 정리가 충분히 되셨을 거고, 부도수표라는 게 이렇게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사상으로 처벌을 받거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뭐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데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